전문 게임 아이디어 플랫폼 클레이튼 게임즈입니다. 2021년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메타 중 하나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원, P2E였습니다. 필리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낸 P2E 대장 엑시 인피니티를 비롯하여 국내에도 무한돌파 삼국지, 미르4, 위믹스 등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P2E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코인이라는 큰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면 P2E는 기존의 산업과 가장 빠르게 접목되며 성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게임을 만들어 본 기술과 경험이 준비되어 있는 게임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국내 해외 게임 회사들도 새롭게 P2E 게임을 런칭하거나 기존의 게임에 코인을 적용하여 P2E 게임 버전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컴투스의 C2X, 네오위즈의 네오핀, 넷마블의 MBX 등이 코인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머징 P2E 마켓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도 이런 P2E 마켓의 태동을 함께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P2E 시장에 이바지하지만 게임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대신 게임 회사에게도 유저들에게도 P2E를 진입하는 데 있어 훌륭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클레이튼 게임즈이고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는 클레이 게임즈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이니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클레이튼 게임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P2E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 또한 큽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최소한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회계 상태는 어떤지를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최소한의 투자 정보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코인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매수 후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 메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게임들을 컬렉팅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발견한 좋은 프로젝트를 초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클레이튼 게임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선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니 투자의 건전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게임 개발사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전통시장의 개발사들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2E 시장의 유저는 기존 전통시장의 소비자와는 조금 더 다양하며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P2E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earn이라는 요소를 기대하는 투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소비자 계층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저들에게는 엄선된 좋은 정보와 초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사에게는 마케팅의 채널이 되어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클레이튼 게임즈입니다. 이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클레이튼 게임즈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스테이킹을 통한 에어드랍, 런치패드를 통한 초기 투자, 게임 정보 콜렉팅을 통한 어그리게이터 역할입니다. 먼저 스테이킹 앤 에어드랍입니다. 스테이킹을 통한 에어드랍은 클레이 혹은 클레이튼 게임즈의 네이티브 토큰을 스테이킹하게 되면 게임 개발사의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첫 에어드랍 토큰으로는 넷마블의 MBX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런치패드류의 프로젝트들의 중요한 점은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인리스트가 아이디어의 대장이 되었던 것도 솔라나, 미나, 플로우 등의 근본 프로젝트를 발굴해내며 아이디어 가격의 수백 배, 수천 배의 시세 상승을 유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클레이튼 게임즈의 첫 에어드랍 대상 프로젝트가 넷마블 MBX라는 점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에게 기대를 주는 부분입니다. 넷마블이면 나름 코스피 상장사이며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등 네임드 게임들을 이미 출시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죠. 둘째로는 런치패드입니다. 런치패드는 주식의 IPO 공모주와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식 상장 전 초기 투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코인계에서는 덱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IDO가 IPO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게임 분야에 특화시켜 런칭하는 것이 Initial Game Offering으로 IGO라고 합니다. 클레이튼 게임 역시 IGO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클레이튼 게임즈를 통해서 아직 초기 프로젝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클레이튼 게임즈의 런치패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레이튼 게임 포인트 KGP가 있어야 합니다. 이 KGP를 얻기 위해서는 클레이 게임 토큰 KGT를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IGO에 참여를 하기 위한 네이티브 토큰 KGT를 보유하게 하는 홀딩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클레이튼 게임즈가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더 많은 KGT가 스테이킹되며 물량이 잠기고 시세가 상승하며 더 좋은 프로젝트가 또 들어오는 선순환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코인을 홀딩하는 유인이 떨어지며 시세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정보 어그리게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P2E에 대해 엄선된 정보를 모아서 유저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아직 이렇다 할 P2E 정보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은 시도로 보입니다. 현생을 사는 유저들이 일일이 신규 P2E 게임 런칭 정보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한들 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클레이튼 게임즈의 게임 정보 어그리게이터의 경우에는 신규 게임 런칭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혹은 P2E 게임 공략 정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단순히 코인을 스테이킹하여 에어드랍이나 IGO에 참여하는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클레이튼 게임즈가 가치를 창출하는 또 하나의 차별 포인트가 됩니다. 클레이튼 게임즈의 메인 투자사는 백서에 크러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크러스트, 클레이튼 게임즈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클레이튼 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P2E 게임들의 게이트웨이가 클레이튼 게임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이튼 체인을 쓰는 넷마블 MBX가 클레이튼 게임즈를 통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직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의 해외 체인들보다는 국내 체인인 클레이튼을 선호하는 국내 유저들과 국내 기업들의 성향상 당분간 많은 P2E 게임들이 클레이튼 기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게임들이 클레이튼 게임즈를 거쳐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큰노믹스의 경우 전체 발행량이 약 총 11억 개로 많은 편입니다. 팀과 어드바이저 물량이 총 15%이고 프라이빗 세일 물량이 총 25%입니다. 프라이빗 세일 물량 중 1,800만 개는 순차적으로 물량이 풀리고 팀 물량은 1년 락업 후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전체 토큰이 풀리는 계획이 백서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 5년을 기준으로 10억 개의 물량이 풀린다고 하여도 토큰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토큰 가격의 인플레이션에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에코시스템 즉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유동성 공급 리워드 등으로 40%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잘 운영된다면 투자가 먹을 수 있는 물량도 배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프로젝트이든 초기를 선점하는 것이 수익을 보는 것에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VC나 기관 투자자가 아닌 이상 시드 투자자 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튼 게임즈의 경우에는 카클러스트와 연결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클레이튼의 근본 프로젝트들을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아이디어 플랫폼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좋은 프로젝트를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아이디어 플랫폼들의 네이티브 토큰 가격이 더욱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얼어붙는데 불확실성이 더욱 큰 초기 투자는 더욱더 주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침체기에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런칭을 미루기도 하고요. 이런 장단점들이 모두 존재하니 꼭 DYOR 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